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집단 트라우마를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년 전 세월호 희생을 겪은 유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동복호와 주암호의 저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식수난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물 절약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에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조문한 시민들은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곳에선 부디 아프지 마세요.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시민들의 마음이 적힌 메시지가 붙었습니다. 광주시청에 설치된 희생자 추모 분향소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겠고요. 그 희생자들이 하늘나라에서나마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애도가 먼저라면서도 희생자를 보호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을 국가에 물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먼저이지만 그 원인은 철저하게 좀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합동 분향소에도 국화꽃이 놓여졌습니다. 조문에 나선 젊은 층들에겐 또래들에 닥친 참사가 남의 일 같을 수 없었고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제 옆집 사는 동생 같고 언니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만 바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참담한 현실인 것 같고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주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함께 모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5일 국가 애도 기간 동안 계속되는 광주시청사 분향소는 저녁 10시까지, 전남도청사 분향소는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숨진 이번 참사로 유가족과 간신히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단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충격에 빠진 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줄 알고 근데 그 다음에 제 연락해서 남 같지 않은 이들을 떠나보낸 슬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이어집니다. 친구가 거기 가서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지키는 일도 구하는 일도 해내지 못한 대형 참사의 여파로 온 사회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도 유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온 사회가 긴 시간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집단 트라우마가 되풀이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당장 온라인상에서 이어지는 피해자들을 향한 비난이 과거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한다든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았을까. 비슷한 아픔을 겪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관계기관의 사후 대처가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을 가장 먼저 피해자와 협의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조금씩이나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다시 또 그날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조금씩 바꿔주고 대비해주고 누군가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그런 게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참사 소식을 접한 후 우울과 상실감, 무기력증 등을 겪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사고 재발을 막는 것과 더불어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데도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광주 광산에서도 80m 안팎의 가시거리 보이고 있고요. 나주는 70m, 그 밖의 지역에서도 100m 안팎의 가시거리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이미 안개가 짙은 데다가 강이나 교량 근처를 지날 때에는 갑자기 시야가 좁아질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유지하면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모레인 금요일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9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2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동복호의 저수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채 지금처럼 물을 사용하게 되면 내년 3월 말쯤 동복호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 동복호의 수위를 측정하는 취수탑이 아랫부분까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복호의 현재 저수량은 3,020만 톤으로 총 저수량의 30% 수준입니다.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호도 동복호와 마찬가지로 30%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가뭄 위기 관리 단계가 지난 8월 이후 3개월째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지속된 가뭄이 저수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630mm가량의 비가 내렸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강수량과 비교해보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당장 올 겨울 필요한 만큼의 강수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개월 뒤 식순환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댐 준공 이래 가장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이면은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절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식수가 140일 분량밖에 남지 않게 되자 광주시는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월 10,000톤 이상인 다량급수처를 대상으로 물절약 실적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수도 계량기 교체를 통해 땅으로 스며드는 수돗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복호 상류 쪽 지하수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3급수인 영산강물까지 용현정수장으로 끌어올려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는 물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시적인 빗물 활용과 지하수 등 잠재적 수자원에 대한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재이용이라거나 빗물 활용이라거나 그다음에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광주 시민 한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337리터.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지난 1992년도에 실시된 제한급수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물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설에 대해 위험 요소 진단에 나섭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11일까지 2주 동안 카타르 월드컵 관련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이 예정된 월드컵 경기장 등 다중시설 20여 곳을 선정해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 취약 요소가 확인되면 행사 주최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뒤 현장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정부가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광주시도 공무원 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단체 회식과 과도한 음주 등을 자제하고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무리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했습니다. 또 국가 애도 기간에 애도를 표하는 검은색 리본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행사와 국내외 출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해남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 204자루를 탈취한 뒤 시민군에게 나눠줘 내란 실행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68살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년 5월 시위를 하고 무기고를 탈취한 사실은 전두환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범죄가 아니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차량절도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모든 청소년 차량절도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차량절도 소년범을 집중관리와 완화, 안정화 3단계로 구분해 면담 선도하고 아파트와 주요 상가에 대한 차문 잠그기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최근 2년 7개월간 발생한 청소년 절도 사건 1,47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절도가 4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광양에도 일본군 위안부로 모진 세월을 견딘 할머니가 있습니다. 문명금 할머니는 1935년 봄 일본인의 말해소가 전쟁터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아픈 역사와 할머니가 남긴 평화의 소중함이라는 가치를 오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 단풍 아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광양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습니다. 꼭 담은 입은 일본의 사과를 기다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손 위 비둘기는 전쟁 없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광양에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17년 진상면 구항리에서 태어난 문명금 할머니. 할머니는 1935년 봄 친구들과 광양 건너 하동으로 갔다가 한 일본인을 만났습니다.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해소가 부산항으로 향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헤이룽장성 소노현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10년을 보냈습니다.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났지만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같은 아픔을 견뎠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도움으로 1999년 2월 64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좀더 젊었으면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그래 이런 생각 들어서. 나눔의 집 생활을 시작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수요 집회에 매주 참석하고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 뒤늦게 깨닫고 나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이 정의연과 국가로부터 받은 4,300만 원과 광양에서는 2018년 소녀상이 세워진 뒤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제가 매년 기일에 맞춰 11월 초에 열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역에서 잊혀진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추모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추모제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소녀상 앞에서 개최됩니다. 달려라 달려 한정없는 지평선을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등 독립에 첫 발을 뗀 만큼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인 전남도 의회.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관 16명 등 모두 18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뽑게 됩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없는 상황. 의원들은 실질적인 집행부 견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전남도의회 사무처에 요구했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명시상부하게 독립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의회 인사권이 과연 독립되어 있느냐, 여기에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라남도의 관광 활성화 준비가 소홀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전남관광재단이 위탁 업무에만 몰두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에서 위탁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술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의 특성이 되는 데 쪽에다 좀 관광 개발을 해 주셔야지. 솔직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올리고, 이 밖에도 의원들은 전남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사업도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해당 청년들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미국에서 개장한 남도장터 US 물품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되고, 이어 2023년도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상공회의소 법인 통장에 8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 계좌에 변제 명목이라고 적힌 8억 원이 입금됐다며 박 전 회장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재임 기간 공금 10억 원을 빼돌리고 공금으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김영록 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도내 가금 농장에 발송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한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 유입원인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매일 2차례 이상 농장을 소독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농장주와 업계 종사자는 철새 도래지와 축제장 방문을 자제하고 폐사율과 산란율을 매일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홍어 총허용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면서 신안 흑산홍어의 명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홍어잡이가 활발해지면서 군산에서 위판된 홍어는 2017년 4톤에서 지난해 1,417톤까지 확대됐고, 이는 주산지인 신안군의 3.4배, 전국 위판량의 45%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는 참홍어 총허용 어획량 제도가 신안 흑산도와 인천 대청도 해역에만 적용되면서 조업 물량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총허용 어획량 제도의 모든 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광주시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올해 3분기 누적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43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한 주요 지점은 영산강 문화관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국립광주박물관 등이며 관광 유형별로는 생태관광이 61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귀남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김 후보자가 지난 38년 동안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풍부한 금융지식 등 전문성을 쌓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어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청문 과정에서 재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현안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점 등은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나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80원 오른 시간당 1,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6%, 580원 많은 것으로 나주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민관 위탁 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나주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광주 광산에서도 가시거리 80m까지 좁혀졌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도 100m 안팎의 가시거리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강이나 교량이 인접한 지역을 지날 때 갑작스럽게 시야가 답답해질 수 있어서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까지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모레인 금요일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2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5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순천에서도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